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 이론을 빌드업 해나가는 채널입니다. LCC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LCC랑 항상 같이 병행해서 가야만 하는 그 VE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E라고 하면 이제 그 밸류 엔지니어링에서 가치 공학, 가치를 중심에 두는 거죠. 그래서 LCC가 비용이 좀 중심에 있다고 보면은 VE는 기능의 중심을 두고 판단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사실은 원가가 마냥 들어가는 거를 어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정부 기관이 됐든 그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원가로, 하지만은 그거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 단순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게 VE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원가를 줄이는데 우리는 지금 흔히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 건축을 하시는 그런 소규모 건축 시공자나 관리자들은 원가를 줄인다 그러면은 그냥 품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주로 채택을 했죠.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VE가 뭐냐, 그 이론적인 개념을 좀 정립을 하면은 누구든지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가 있다. 건축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좋은 그 VE에 대한 개념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결론이 아마 도출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VE 하면은 이제 가치 공학, 밸류 엔지니어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설계부터 유지 관리, 가치 공식의 최적화 전략. 최적이라는 말이 이제 또 나오는데, 제가 아마 LCC에서도 그 도표 그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최적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적점, 옵티말 포인트, 최적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또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요즘에 내 집 짓기 하시는 분들은 패시브,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 패시브 주택이 건축의 전부인 양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패시브 기법이나 패시브 건축은 사실은 LCC나 VE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법 중에 하나는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최적점을 찾아내는 데는 아니다. 너무 1.5리터 패시브 주택을 짓겠다, 이런 정도의 그건 정밀한 계산을 해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VE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VE는 그 개념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기능과 비용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조직적인 기법이다. 항상 기능하고 비용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VE는 기능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LCC는 비용에 조금 더 중심을 둔다. 그래서 VE의 공식은 가치는 비용분의 기능, 이렇게 이제 공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VE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기능하고 비용이 있는데 기능을 이제 중심에 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비용이 약간 하락을 하면은 가치는 상승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VE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기능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하락한다? 이건 아주 최상의 방법이죠. 기능이 상승하고 비용이 하락하는 방법은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기능은 상승하고 비용은 유지를 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현재는 이게 비용이 유지가 되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게 없죠. 현재 가치로서는. 대신에 기능은 향상이 됐죠. 근데 이게 LCC 개념이랑 이제 접목을 하면은 현재 투입 비용은 똑같지만은
기능이 향상이 됐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용 기간 40년 동안을 계산할 때는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비용이 결과론적으로는 LCC 개념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줄어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능이 대폭 상승하고 비용이 소폭 상승하는 거.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정도는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 기능이 상승하고 비용이 유지가 됐지만은 이거는 원위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나중에는 이게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걸 적용했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지금 네 가지는 지금 설명드린 부위 적용 대상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비용이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죠. 비용을 줄이려고 하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능도 같이 줄여버리는 거. 이게 쉬운 방법이죠.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이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죠, 사실. 이론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되지 않고 경험에 의해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방법. 그리고 아주 재래식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능이 줄면서 비용이 상승한다. 이건 아주 나쁜 방법이죠. 그리고 기능은 그대로 있고 또 비용이 올라간다. 이것도 나쁜 방법이고. 이건 뭐 적용이 제외가 되는 거죠. VE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방식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서 추후에 이제 내 집 짓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CC도 마찬가지지만은 VE도 사실은 이 초기 단계에 적용하는 것이 최상인데 제 경우로 봤을 때는 VE는 시공 단계에도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VE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시공 단계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시공 경험이 내가 전에는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이 VE라는 개념을 알고부터는 이게 시공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 같은 자재를 시공 방법, 공법만 바꾸더라도 그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설계 단계, 시공 단계 당연히 이것도 뭐 LCC와 마찬가지로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시공 단계에서는 가설공사에서 많이 줄여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본공사에서는 사실 이제 뭐 공법이나 자재 변경이나 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본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나 공법은 우리가 순순히 순공사비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 건물에 존재하는 동안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가설공사는 사실은 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투입 원가에는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살면서는 가설공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투입 비용이. 그래서 이제 특히 가설공사에서 많이 적용하는 것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외부 비계를 설치를 하는데 투입 시점이나 해체 시점을 조정만 해도 거기에서 가설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부터 쉽게는 뭐 굳이 외부 비계를 하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비계 임대료나 거기에 들어가는 감가 상각비나 계산해서 다른 뭐 장비나 뭐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이건 이제 이런 정도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VE의 방법이다. 그런 개념을 이제 정립하시면은 현장의 소형 건축물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기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 및 인센티브, 뭐 조직 구성은 뭐 소형 건축물에서 조직을 구성한다는 건 어렵지만 사실은 근데 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건축주가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설계자와 시공자와 협의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자재를 쓰는 게 어떻겠냐. 지금까지는 그냥 이쁜 자재, 뭐 미적인 자재만 찾고 뭐 특히 건축사가 추천하는 자재 그냥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V2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대형 프로젝트에 같은 데서는 이제 많이 이제 시행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V2가 많이 정착이 된 상태지만은 뭐 충분히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더라도 그 성능이 올라가고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충분히 전체적인 그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는 줄어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추진 그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지만은 뭐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V를 추진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준비 단계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단열재, 외부 단열재를 대상으로 할 거냐, 뭐 그 시공 방법을 대상으로 할 거냐. 외부 단열재를 이제 아까 그렇게 자재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시공 방법을 또 변경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그 이제 그 선형 열교를 줄이는 방법이 시공 방법을 이렇게 지그자그로 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방법을 이제 변경하는 방법. 그래서 대상을 이제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팀 구성은 당연히 뭐 소형 건축에서도 시공자, 설계자, 건축주 하면은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아,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뭐 단열 효과가 어떻게 좋아질 거냐, 뭐 이런 이제 데이터 같은 게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자재에. 그래서 그걸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V2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이디어는 전혀 이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도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다. 제가 충분히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지만은 이 아이디어만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문가와 같이 협의하면 되겠지만은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이거는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걸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타당성, 우리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냐, 이런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겠지만은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대안을 구체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대안이 완성이 되면은 이거 최적안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보고서를 만들고 그다음 적용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피드백해서 타 현장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선정 및 정보 수집. 그래서 V2는 사실은 대상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열재를 할 것이냐, 뭐 외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콘크리트로 만약에 한다면 콘크리트 뭐 타설 방법을 할 것이냐. 콘크리트 현장 타설이 할 수 있는 거고, 공장에서 뭐 PC를 제작해서 가져오는 뭐 똑같은 이 해당 그 건축물을 완성을 하는데 현장 타설하는 방법도 있고, PC로 제작해서 공장에서 각 부재를 제작해서 조립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하프 PC라고 그래서 이제 일부만 이제 제작해서 현장에서 일부 타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골조 공사를 할 것이냐, 뭐 단열 공사를 할 것이냐, 뭐 대상은 전부 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현장에 적용할 것이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이냐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만약에 PC를 하겠다 그러면 PC 공장이 가까운 데 있느냐, 너무 우리 현장하고 또 PC 공장이 굉장히 멀면 운반비가 상승되면은 사실은 그 효과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런 모든 정보를, 대상과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V2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도 나오지만 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V2에서는 아이디어 도출이 중요하고, 아이디어는 굳이 전문가가 전문가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라리 이게 이 경험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그냥 그
자기가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차라리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뭐 당연히 이제 이론적인 바탕 위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런 경험이 전무하고 모르는 사람이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다. 그래서 VE는 사실은 아이디어가 관건이다. 아이디어만 나오면은 그거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 LCC에서도 그 유지관리나 이제 시공비의 그 최적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뭐 이 VE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게 옵티멀이란 그 용어가 많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능을 어느 선에서 맞출 것이냐,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이제 그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VE에서도 과도하게 기능을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과도하게 또 비용을 내리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VE를 위한 핵심 요소는 사실은 이것도 초기 단계,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긴밀한 협력.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소형 건축물에서도 얼마든지 팀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3명만 모여서 또 한 팀이 돼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 형태가 아닌 기능에 집중하고 오버 디자인하지 말자.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품질도 오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적점,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적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단열을 뭐 20cm 정도 두께가 적정한데 50cm 단열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인다. 이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최적점을 찾아내는 게 정말 기술이고 정말 필요한 그 경험자가 할 일이죠. 전문가가 할 일이죠. 근데 뭐 막 1.5리터 그거 뭐 제로 에너지 누구 못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과대하게 비용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최적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패시브 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독일에서 90년대 초에 발생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10몇 년 들어온 지가 이제 이론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보편화가 돼서 나도 패시브 주택 전문가다 뭐 다들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런 LCC나 VE 개념을 건축의 전반적인 거를 아는 전문가라 그러면은 사실은 패시브 주택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지만은 그렇다고 패시브 기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LCC나 VE를 적용하는 데는 그런 단열, 기밀 뭐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데 그거 중에서도 이제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패시브 기법이나 패시브 건축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패시브 건축의 어떤 그 뭐 폐해랄까 문제점이랄까 뭐 이런 걸 따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이제 에너지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열이나 기밀이나 뭐 이런 게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LCC나 VE에 적용되는 거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사실. 그래서 독일 차도 보면은 그 경유차 같은 게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에너지 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적으니까 걔들은 패시브 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적은데 굳이 뭐 단열 많이 해서 그 에너지 비용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적정하게 에너지를 써도 그 공사비를 초기 투자비를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LCC 개념에서는 적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독일은 유난히 에너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패시브 기법이나 패시브 건축이 이제 발달도 사실은 제가 뭐 독일을 저는 좀 자주 가는 편이지만은 사실 보면은 그렇게 패시브 건축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그 업체들도 너네 자재 제품을 왜 패시브 협회 인증을 안 받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인증을 다 받았는데 더 고난도의 인증을 받았는데 사설
협회 패시브 인증을 왜 받냐? 그 돈을 들여가면서 이게 이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LCC나 VE에서는 그 불필요한 그 기능이나 비용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이제 그 아주 기법의 핵심인 거와 같이 이제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나 뭐 인증을 이렇게 쓸데없이 정부에서 받는 인증을 다 받으면 됐지, 또 패시브 협회에서 뭐 인증을 받고 인증 비용이 뭐 100만 원이 들었든 200만 원이 들었든 거기에 인증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공적인 VE를 위한 핵심 요소는 뭐 이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 LCC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게 그래서 LCC와 VE는 항상 연관된 어떤 그런 이론이다. 연관돼서 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E에 대한 거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사례 중심으로 VE를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LCC와 VE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VE를 적용을 했는데 결국은 그 LCC적인 측면으로 결과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LCC와 VE는 같이 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사실은 간단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뭐 30여 년 동안 저도 경험은 현장에서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사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서 10년 정도 이제 경험을 하고 10년 정도 경험한 후에 다시 기술사 자격증을 따고 한 20년 정도 더 경험을 하고, 이렇게 30여 년 정도 경험을 했지만 지금도 보면은 더 뭐 실무에 제가 있지는 않지만 뭐 공부할 수 있는 그 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이 건축을 얕잡아보고 한 건축 행위의 그 결과물은 사실은 좋은 결과물이 아닐 수 있다, 막 이렇게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LCC와 VE를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 그 건축공사 그 프로와 차트를 가지고 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